네,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지난주에요. 인천 중학생 추락사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예, 검찰에 송치됐죠. 남학생 셋, 여학생 하나.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여학생 둘을 추가해서 불구속 입건해가지고 같이 송치했어요. 그 여학생 2명은 뭐였냐면 얘가 옥상에서 떨어지기 그 전에 후미진 공원 안쪽에서 폭행 당할 때, 그러니까 떨어지기 직전에 아마 폭행이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여학생들이 거기 옆에 있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폭행은 하지는 않았어도 폭행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스크린 역할 거기 있었기 때문에 방치한 건 이제 그 위력과시의 어떤 공범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입건해서 넘긴 그런 사건이 있었죠. 사실 저희는 피해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다가 요번에 알려졌어요. 러시아 혼혈 아이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차별도 받았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괴롭힘도 많이 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것도 알려지면서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고 패딩 점퍼를 가해자 학생이 입고 오면서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됐었어요. 어머니가 러시아계 어머니잖아요. 이혼을 하고 나서 러시아 어머니가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SNS에다가 그것도 러시아 말로 이제 올렸죠. 저 아이가 입은 점퍼가 내 아들의 점퍼다라고 올리면서 사실 이게 정말 SNS에서 너무 뜨겁게 달려올랐었고요. 나중에 또 송치될 때 한 가지 사실이 또 밝혀졌잖아요. 이 애들이 추락을 하고 나서 추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도망치지 말고 이 아이가 스스로 떨어졌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자라는 부분이 입을 맞췄다라는 얘기도 진행이 되면서 아니 어떻게 중학생들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어떻게 막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었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수사 단계에서 송치 직전에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네. 아이가 퍽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이후 주민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한 6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아이들이 내려왔다고 하고 내려와서 여자애가 막 울면서 그렇게 뛰어내리지 못하게 했는데 애가 뛰어내렸다. 연극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떨어지자마자 즉시 그 아이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려왔다면 뭐 2분 상간 이내에 내려왔겠죠. 그런데 거의 6분에서 10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애들이 내려와서 울고불고 했다는 거는 그 위에서 나름대로 짠 거죠. 그래서 야 어떠한 경우든 절대 도망가지 말자. 다 똑같이 같이 있었던 걸로 하고 다 똑같이 본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자고 했던 그런 거 보면 엄청나게 이제 얘들이 교활한 건데 어린애들 치고.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말 그대로 패갖고 뛰어내리게 했을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부분은 가려질 거예요. 네. 폭행을 하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도주하는 과정에 떨어졌다면 이건 좀 생각보다 좀 상당히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상해치사로 해가지고 넘겼지만 그 부분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 아이들의 어떤 관계를 내가 살펴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가출팸이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가출팸이 아닌데 그러면 가출팸도 아니면서 가출팸 같은 위계가 형성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내가 봤더니 이 아이들이 각각 지금 가해자 아이들 전체가 결손가정 아이들이에요. 네.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애들이고 뭐 심지어는 홀어머니랑 살고 있고 뭐 누나랑만 살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 아이들 자체가 결손가정의 아이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출을 완전히 한 건 아니지만 가출이 한 거나 마찬가지 형태의 생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밤늦게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거나 공원에서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팸은 아니지만 가출팸 형태를 갖췄다면 위계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 위계가 성립이 되면 그 위계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해요. 네.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그 역할을 이번에 사망한 그 아이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물품을 조달하는 아이 형태가 아마 이 피해자 아이였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구조는 사실은 이 러시아에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보통 이렇게 유지되려면 몇 명이 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들이 다
흔히 말하는 쪽팔리게 되면은 또 다른 애를 찾고 다른 애를 찾고 이런 걸 이제 저는 이제 출근형 가출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출근형 가출. 사실은 완전히 가출한 가출팸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게 통계에 안 잡히는 거예요. 통계.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가족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지금 출석 일수가 60일 이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90일? 90일이었나요? 연속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그렇지. 대해서 체크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그렇지. 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 집중관리 대상 학생이 되려면 연 9일 이상을 결석을 하면 이제 그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사가 집에 찾아간다든지 특별 관리를 집중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제 엄마 다음으로 부모 다음으로 가장 먼저 이 아이들을 접하는 사람들은 교사일 수밖에 없어요. 네. 교사들이 일단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교사 이후에 그 이후에는 경찰이고 그 이후에 뭐 다른 어떤 그 행정공무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사들 자체가 보세요. 60일 70일을 넘어가고 이건 떡 주워 먹듯이 결석하는 건데 그러면 심각히 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 아이고 그렇다고 하면 교사가 먼저 신경을 쓰는 게 맞지요. 근데 9일이라는 기준에 맞춰갖고 9일 안 지났으니까 집중관리 대상 아니라고 그 보고 안 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치한 거예요. 이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교사는 직무 방기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심정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뭐 책임 유무를 따질 때 뭐 1번부터 10번까지 쭉 순서를 정해서 따지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왜? 전체가 일시에 붙어서 일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교사는 보다 책임감을 가졌어야 되고 난 그래서 교사에 대해서 이거 비난이라고 뭐 꼭 인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비난이라면 비난이겠지만 그 교사 분명히 나는 그 교사로서 어떤 소양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제 내가 사실은 이 사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요. 예, 이거 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해야 될까 이런 망설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적응을 잘했어요. 러시아 어머니하고 한국 사람 사이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무난했어요. 옆에 여학생 친구들하고도 많이 어울리고 그래서 졸업 잘했어요. 근데 중학교가 올라가서 14살에서 15살 올라가는 그때 중2병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사춘기예요. 이 시기에 이 아이는 사실은 그전에는 길거리에서 친구들 만나면 우리 엄마 이쁘지 하고 소개를 했었어. 이거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이쁘지 이랬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 아이가 사춘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엄마한테 거꾸로 부탁을 해요. 엄마 길거리에서 만나면 엄마 나 아는 척 하지 마. 엄마 나 우리 엄마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엄마도 나 우리 아들이라고 아는 척 하지 마. 이 얘기는 뭐예요? 엄마하고 사춘기가 들어서면서부터 뭔지 모르게 외국인이라는 자기 엄마에 대한 부끄러움 같은 걸 가진 거예요. 사실 부끄러워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드는 거겠지만 그때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엄마도 그걸 컨트롤 못했어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인터뷰했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고 말도 되게 잘한대요. 근데 중학교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급격하게 자기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혼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얘가 자꾸 그 밖에 나가서 겉돌다 보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도 너 나가. 사실은 부모가 너 나가 하는 건 진짜 나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너 나가. 들어오지 마. 내 자식 아니야. 이런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은 이 엄마가 분명히 적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 엄마도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로 포커스를 맞춰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점점 사실 학교 폭력을 보면서 더 들어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를 보게 되고 가정을 보게 되고 점차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는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문화 가정 차별이에요, 차별.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요. 나와 남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게 이제 점점 자라면서 사회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땐 아직 우리나라가 차별이라는 문제 그리고 존중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이번 사건 통해서 많이 확인하게 된 것 같아요. 다문화 국가가 됐어요, 명실공히. 내가 볼 때는 저쪽 시골 아랫지방에 내려가면 그 동네에
사실상 거의 다 다문화 가정들이 형성돼 있어요. 명실공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이제 거의 다문화 가정이 그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전혀 전무한 상이에요. 이 문제는 비단 이 아이의 문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랄 때 한참 자라고 예민한 나이가 됐을 때 한국말을 제대로 유창하게 구사 못한다는 것은 그들 사회에서는 굉장한 어떤 이질감을 느끼고 차별받는 요소로 작용해요. 그거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다문화 가정 관련된 거는 정말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라도 진짜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 국민이라면 이제는 우리 국민이잖아요. 네. 사건을 같이 시청해 주시고 또 청취해 주시는 네. 분들도 나부터 그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해왔으면 좋겠고요. 그냥 다 같이 인간이잖아요. 그런 그럼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